자, 이제 봄입니다, 봄. 그동안 열심히 놀았으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그죠? 그 다음 공부하신 분은 또 뭐 열심히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고. 자, 오늘 그 물건 끝내고 계약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물건 갈 차례 371페이지에 유치권, 저당권, 질권. 질권은 시험에 빠지고요. 특별법에 가등기 담보, 뭐 이걸 담보 가등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양도담보. 여기 이제 담보 물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 하나 내지 두 개, 여기서 한 세 문제 내지 두 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변칙 담보고요. 이거는 우리 민법상 유치권은 법이 정한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법정 담보 물건이니까 이제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죠. 법률 규정으로. 자, 민법 320조 요건을 딱 갖추면 유치권이 성립하고, 저당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이거는 뭐 질권 전부 다 약정이니까 계약으로 성립하죠. 약정 담보 물건. 그리고 이거는 뭐 저당권 등기해야 되겠고요. 부동산이니까. 질권은 동산이니까 인도만 하면 되죠. 이거는 부동산이니까 등기해야 되겠고요. 이거는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는 담보와 가등기. 이거는 소유권이자 등기하는 거죠. 자, 그럼 담보 물건 가보죠. 담보. 자, 담보가 뭡니까? 자, 담보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채권을 확실하게 받기 위한 수단. 담보. 그래서 이제 예컨대 갑이 이제 을에게 돈을 1억을 빌린다. 채무자, 채권자. 자, 그러면 이게 소비대차죠, 그죠? 자, 채권이라고 해서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자, 1억 변제를 청구하는 거죠. 돈 갚아라. 청구권이죠. 변제에 도래했을 때. 반드시 이제 채권은 청구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청구했다가 이쪽 이 사람이 이행하면 급부 수령권도 있죠. 급부를 수령하는 권리. 그리고 이제 이행을 안 하면 강제 집행할 수 있고, 강제 집행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여러분 청구권이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이제 담보를 설정하는, 사람을 담보로 제공하면 인적 담보라 그래요. 우리는 인적 담보 시험 범위 없죠. 보정이 세우는 겁니다. 친구인 병이 이제 보정을 쓰는 거죠. 보정 쓰는 거. 이거 보정 채무, 연대 채무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이제 물적 담보. 요게 이제 담보 물건이죠.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다. 그럼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냐,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냐 이거죠. 그다음에 권리도 이제 담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등기 담보하고 양도 담보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동산은 가담법이나 양도 담보가 적용이 안 되고 부동산이고. 부동산. 여기 저당권도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리고 권리 이런 두 개. 지상권하고 전세권입니다. 그 다음에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질권하고 권리죠. 질권이 우리 시험범위에 빠지는 이유가 이제 부동산을 객체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2번 내려옵니다. 담보물건의 성질. 그 담보물건 적으세요. 종된 권리입니다. 담보물건은 자, 요 채권이 주된 권리.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 그러죠.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그리고 담보물건은 종입니다. 종된 권리. 이게 부종이 나오면 이제 주종은 부수불물 이걸 보러 가겠죠, 그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내성. 그 담보물건의 성질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4가지. 1. 부종성은 한번 설정 읽어보죠. 담보물건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저런 거 보죠.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야. 주된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물건인 종된 권리도 발생되지 않는다. 고로 반대로 채권이 소멸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 채권 채무는 같은 말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죠. 채권 채무가 소멸되면 담보물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말소등기 안 해도 당연히 무효등기 된 거예요. 그게 부종성 정리하고 다음 점 갑니다. 이번 수반성은 같이 따라간다는 거야. 자, 주인이 이사를 가면 종도 따라서 이사간다. 수반성이죠. 그래서 이제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수만에 따라가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수반성 2번. 담보물건은 피담보 채권의 종속 같으면 의존하기 때문에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건도 같이 이전한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 수반성. 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채권과 담보물권은 절대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나오네요. 민법 361조에서 저당권은 종된 권리는 그 담보한 채권이 바로 피담보 채권과 절대로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를 하지 못한다. 요걸 가지고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자,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채권과 저당권이 같이 있는다는 뜻을 기재하게 되죠. 그 다음 3번을 4번으로 바꿔있죠. 4. 물상대의성 그 세 개의 담보물권은 목적물이 세 가지 뭐 되거나 멸실의 멸, 훼손의 훼, 공영징수의 공, 그럼 멸회공 되어 가지고 가치가 바뀌게 되면 그 가치가 바뀐 변형물에 우선 변제받는 걸 물상대의라 그래요. 밑에 가로 여기 2번에 물상대의 객체는 1번 가치 변형물 기억해야죠. 자, 멸실되면 뭘로 바뀌죠? 멸실이 되면 화재보험금, 훼손이 되면 뭘로 바뀌죠? 손해배상금. 자, 공영징수가 되면 나중에 우리 토지수용이라 그래요. 그게 공시법에 의해서 공공용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줄여 공취법이라고 그러죠. 공시법에 의해서 수용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걸 빨리 압류해야죠. 근데 그 2번 조심하고 매각, 대금, 심표, 차임. 자, 매매 대금이나 차임은 물상대의를 못합니다. 물건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물건을 팔면 매매 대금이나 차임에는 물상대의를 못한다. 물상대의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입니다. 나중에 또 뭐 기출문제 풀면서 나가겠지만 수용도 협의수용과 강제수용인데 협의수용의 경우는 물상대의가 안 돼요. 나중에 또 문제풀이 가서 하고요. 오른쪽 갑니다. 3번. 물상대의 요건은 빨리 압류를 해야 돼요. 압류.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 저당권 설정자에게 지급이나 인도받기 전에 빨리 뭐 해야 된다? 압류를 해야 됩니다. 압류는 지급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4번을 3번으로 바꾸겠죠. 불가분성은 채권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 분할할 수 없다는 거죠. 담보물권은 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걸 불가분성이라 그래요. 자, 그럼 4개 부수불물이 있는데 이걸 순서를 이제 바꾸는 이유가 자, 앞에 부수불까지는요. 유치권, 저당권, 질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전세권까지 다 있어요. 근데 요 물상은 4번 여기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없어요. 자, 물상대의성이 없는 게 뭐라고요? 유치권. 이걸 암기해 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유치권 빼고 저당권, 질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전세권은 요 4가지 다 있는데 유치권은 뭐가 없다? 물상대의성이 없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건물이 멸실돼 버렸다. 멸실돼 버리면 건물이 없어지잖아요. 점유할 게 없으니까 유치권은 물상대의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물상대의를 못하는 게 유치권입니다. 밑에 이제 3번에 담보물권의 효력은 크게 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자, 유치권하고 이제 저당권이 완전히 반대 용어가 돼요. 자, 유치권은 만약에 갑이 A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 카센터에다가 수리를 맡겼죠. 수리비가 100만 원 나오죠. 수리비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이 수리비를 발생시킨 남의 차를 딱 점유해서 안 돌려준다는 거죠. 너가 이 채무를 다 변제해야 차를 돌려주겠다. 그래서 차를 이제 남의 차를 빼앗아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이게 유치권이에요. 안 돌려주는 거죠. 뭐 할 때까지? 채권 다 받을 때까지. 그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너는 돈을 안 갚으면 네 차 못 찾아간다라고 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채권을 변제받는 수단이 유치권이고. 유치를 하려면 이제 남의 물건을 딱 점유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 요건이고 계속 존속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존속 요건. 돈 다 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저당권은 완전히 반대죠.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등기만 해놔요. 등기해놓고 이 저당 목적물은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죠. 완전히 반대. 이 문화적으로 돈 받는 거죠. 이 사람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이 부동산 경매에 넣어가지고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것이지 이 물건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죠.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돈 받는 게 유치권이고 저당권은 오로지 경매에 넣어서 우선 변제받는 겁니다. 그럼 크게 이제 두 개 나누고 있죠. 담보물권이 1. 유치적 효력은 유치권하고 질권이죠. 유치적 효력은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채무를 변제받는 수단이 유치적 효력. 자, 그래서 유치적 효력은 두 번째 줄, 유치권과 질권에만 인정되는 효력이죠.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반대, 이 우선 변제적 효력은 오로지 경락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걸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유치권에는 없죠, 그죠? 자, 그럼 유치권이 없는 거 밑에 박스에 유치권이고 4개 보죠. 부수불물이 없다. 부는 뭐죠? 부는 유치적 효력은 우물물에 추가 없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 원래 담보물권은 우선 변제권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없다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물상대의를 못 받는다는 거죠. 물상대의권이 없다. 권성. 그 다음에 추거표가 없다. 같은 뜻이에요. 추적해서 뒤쫓아가서 변제받는 효력을 추거표라고 하는 추거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 없다. 물상대의권 없다. 추거표 없다는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물권적 채권이 없죠. 유치권자는 물권적 채권도 없다. 그래서 우물물에 추가 없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유치권자에게 없는 게 뭐라고요? 우물물에 추가 없다. 그렇게만 기억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큰 사회 물적 담보 유형 이런 몰라도 좋아요. 몰라도 좋고요. 오른쪽 갑니다. 제2절 유치권으로 가죠. 자, 유치권은 일단 적을게 법정 담보물권 포인트가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성립한다. 법정 담보물권이다. 그리고 자, 점유가 공시방법이죠. 공시방법이 점유해야 등기를 못하죠. 오로지 점유입니다. 자, 이것도 조문 정리하고 교과서 한번 훑어나가겠습니다. 조문지 펴보세요. 320조. 유치권은 320조가 딱 암기돼야 돼. 찾았습니까? 자, 320조 보시오. 유치권의 내용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제1항 타인, 남이라는 거 타인의 물건이니까 타인의 부동산, 타인의 동산 또는 타인의 유가증권을 점유가 나왔네요. 점유한 자는, 그러니까 객체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을 딱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여기서 유가증권을 빼고 물건만 가지고 해보죠. 물건에 관하여, 관련하여, 결련하여 말입니다. 물건에 관하여, 관련하여 생긴 채권이 또 변제기 있어야 돼.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왜냐하면 남의 물건을 지금 안 돌려주고 있으니까 변제기에 도래해 안 돌려주는 거예요. 변제기도 도래 안 했는데 남의 물건 빼앗아오면 절도죄가 된단 말이에요.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다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입니다. 유치라는 개념이 뭐였죠? 점유 더하기 인도 거절권. 점유 더하기 인도 거절권이 유치권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물건의 1번이 점유권은 뭐죠?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권이죠. 사실상 지배권.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권한은 불문합니다. 그죠? 도둑놈이 지배하든 소유자가 지배하든 전세권자가 지배하든 현재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입니다. 그다음 점유권의 반대인 본권은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배 가능한 권리죠. 관념적 권리가 본권이고 본권의 대표인 소유권은 뭐죠? 자기 소유물 뭐 하는 거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그다음 그걸 이제 제한해서 일부만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물권이죠. 그죠? 지상권은 뭐죠? 남의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만 하는 권리죠. 사용 수익만 빌려온 것이 처분권은 없죠. 처분권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남의 물건을 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 서비스에 이용만 하는 권리입니다. 서비스에 이용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지역권이라고 그랬고, 그다음 전세권은 남의 부동산 용법에 조차 사용 수익한다. 용법.
그리고 전세가 못 받으면 나중에 담보물권으로 바뀌죠.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특수한 용익물권입니다. 거기까지 했고 유치권은 남의 물건을 딱 점유해서 인도 거절권이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저당권은 오로지 물건에 대한 우선 변제받는 권리다. 이렇게 뭐에 딱 박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소유권자만 처분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담보물권은 남의 물건인데도 처분하니까 이제 싸게 못 팔아 먹게 해서 경매로 처분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가등기 담보에 가게 되면 이제 귀속 청산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좀 간다. 그럼 제2항 유치권은 본권이에요, 점유권이에요? 본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법 점유하면 안 되겠죠. 그 제2항 전항 규정 유치권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나왔죠.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이 없어요.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이 없다. 자, 321조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에 대한 불가분성이네요. 유치권자는 채권 전액 다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가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는데 1000만 원 나왔다. 1000만 원 나왔는데 990만 원 갚았어요. 10만 원 남았잖아. 10만 원 남아도 이 자동차를 절대 안 돌려줍니다. 전액 다 받을 때까지. 그게 무슨 성이라고요? 불가분상. 다 322조 조심하고요.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우선변제권이 없으니까 경매를 청구해도 이 경매권은 우선변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변제 받는 경매가 아니고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환가를 위한 경매라 그러죠. 현금화하기 위한 경매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아니고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데 이거는 환가를 위한 경매입니다. 일명 형식적 경매라 그래요.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환가를 위한 경매권이지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권이 아니에요. 원래 경매 청구권은 우선변제받기 위한 경매 청구권인데 유치권은 예외적으로 환가,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입니다. 그냥 간이변제 충당권, 쉽게 변제에 충당하는 권리입니다. 제2항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예컨대 유치물을 보관하기에 너무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여러분들 감정평가 배우잖아요. 그죠? 결혼 시간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청구해야 됩니다. 법원. 조문집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청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채무자한테 돈 갚을 기회를 줘야 돼요. 다음 323조 과실수취권입니다. 자, 유치권자도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과실수취할 수 있죠. 제1항 유치권자는 지금 남의 물건을 용익물건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담보물건으로 돈 받기 위한 수단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자기가 먹으면 안 된다. 먹지 않고 채권 변제에 충당해야 돼요. 제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을 수취하여 자기가 따먹으면 안 되고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과실을 수취합니다. 그러나 과실이 돈이 아니라면 다시 경매를 해야 돼. 금전이 아닌 때는 경매를 해야 됩니다. 제2항 과실은 먼저 이자에 먼저 충당합니다.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자, 324조가 자주 나와요.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지금 유치하고 있으니까 성관주의 의무로 잘 점유해야 됩니다. 제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줄여서 선관주의로 남의 물건을 점유해야 됩니다. 제2항 유치권자는 지금 남의 자동차, 남의 세탁물을 보관하고 있죠. 그죠?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하려면 소유자 승낙 받아야 되겠죠. 유치권자는 채권 채무로 봐서는 채무자지만 물건으로 봐서는 소유자예요. 채무자 이퀄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남의 물건인 유치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합니다. 세탁소 주인이나 카센터 주인이 남의 옷이나 남의 자동차를 막 타고 다니면 안 돼.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못한다. 그러나 예외 나오죠. 조심해야죠.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안해하다. 이걸 많이 내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오히려 소유자한테 더 유리한 사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소유자의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태풍이 와가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럼 저 높은 차고를 옮겨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소유자 승낙 안 받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유치권자가 전 두항 그러면 제1항, 제2항 두 개. 1항이 성관주의 의무 위반, 2항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채무자는 이때는 유치권자 잘못했죠.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물건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소멸 청구하면 계약법전 해지하고 똑같아요. 형성권이죠.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유치권이 일방적 의사표시 소멸하니까 이제 유치물 돌려줘야 되겠죠. 다음 325조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비용은 자 남의 물건을 가진 사람은 필요비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원칙이죠. 제1항은 필요비 상환 청구, 제2항은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는 선택이죠. 누가 선택하자?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액 또는 정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326조 원학반이 나오고요. 자, 채권 행사 방법하고 물권 행사 방법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죠.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죠. 그런데 이 수리비 채권은 3년이고요.